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친구가 저는 금요일 3시를 기다렸다가 어린이 라디오가 올라오자마자 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 얘기 듣고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모당초등학교 김서율 기자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율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야기. 오늘 아침에 나는 7시 20분에 일어났다. 저번보다는 빠른 시간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피아노가 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은 쿨쿨 자고 있었다. 아침을 먹을 준비가 돼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근데 동생이 내가 먼저 피아노를 치겠다며 막대를 부렸다. 오늘은 동생이 학교를 가는 날이어서 아빠가 빨리 들어왔는데 동생이 나가는 시간에 아빠랑 엄마도 이 피아노를 가지러 갔다. 나는 빨리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아서 얼른 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피아노 가지러 나간 사이에 유튜브를 조금 봤다. 그래도 피아노가 오니까 피아노한테만 관심이 쏟아졌다. 나중에 동생이 오면 막 칠까봐 피아노가 걱정된다. 네, 오늘 하루 이야기를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피아노가 집에 온 날이었나 봐요. 엄청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피아노가 처음 배달된 날 5분 단위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언제 오나 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루를 기록해 놓으면 그 순간의 마음과 기억까지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요. 다른 어린이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사연을 보내주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참 좋네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모실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박혜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어떠셨어요? 그 어린이들이 보내오는 사연이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네. 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구나. 아니면 내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네. 저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공감했죠. 네, 감사해요. 그래서 애청자 한 분을 만난 것 네.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그러면 박혜선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선 선생님은 3번 문학상의 동시 감자꽃, 푸른 문학상의 단편동화 그림자가 사는 집이 당선되셨어요. 지은 책으로는 동시집, 텔레비전은 무죄, 위풍당당 박한별,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등이 있고요. 동화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엄마가 살았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아이, 그림책으로는 신발이 열리는 나무 등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는 작품 혹은 주인공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많은 작품을 제가 아끼고 있지만 그 중에 네. 하나를 뽑으라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밤낮으로 그렇게 외치는 아이 안하람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네. 이 주인공은 사실 작품 속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종현이라는 주인공의 친구로 나와요. 네네. 그런데 너무나 모범생인 주인공이 안하람이 닮고 싶어서 안하람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기의 특별 과외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말썽 부리고 장난쳐서 네. 엄마가 학교에 오게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그 안하람이라는 캐릭터가 네. 굉장히 자기 생각이 뚜렷해서 잘못된 건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노래처럼 네. 달고 다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 한마디 탁 하면 네. 이 책을 읽는 아이들도 속이 후련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한번 툭 내뱉음으로써 굉장히 자기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 캐릭터를 쭉 좋아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그래서 결국 그 과외를 성공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책을 읽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책을 읽어볼 수도 있지만 네. 살짝 끝을 소개한다면 네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안하람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못해서 아이고 이런. 네. 되려 이종현에게 과일을 배우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상부상조의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을 조금 더 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안 떨리시나 봐요. 떨리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에 왜 신문 10답하면 네. 그 시간 안에 뭔가 대답을 착착착착 해야 될 것 같은. 1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고향은요? 경북 상주입니다. 네, 띠는? 닭띠입니다. 네, 탄생 별자리는요? 천칭자리입니다. 맞죠? 네, 천칭자리. 천칭자리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동물은요? 강아지입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연두.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요? 좋아하는 동화책은 당연히 제 책인 옛날 우리 엄마가 살았습니다. 네. 선생님 책 말고? 많은 책 중에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네. 네. 좋아하는 음식은요?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 네. 취미 있으세요? 취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네.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만 고르신다면요? 강아지, 네. 책, 네. 후라이팬.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으신 말 5글자로 해주세요. 사랑해요 짱.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동물이 강아지라고 하셨는데 무인도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고 하시니까 뭔가 혹시 키우시나요? 네, 저희 집에 2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네네. 한 마리는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 네. 한 마리라는 망고라고 이름을 가진 네네. 강아지예요. 네. 근데 둘이서 왠지 모르게 쓸쓸할 것 같아서 2마리를 키우는데 둘이 맨날 싸워서 그 싸움 말리느라고 제 일이 더 바빠졌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열심히. 그러면 무인도에 가실 땐 한 마리만 데리고 가셔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데리고 네, 가서 네. 말리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죠. 네. 네. 후라이팬 궁금하네요. 후라이팬은 왜 가져가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특히 볶음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재료는 그 무인도에서 구할 수 있겠지만 네네. 돌판에다 볶을 수는 없어서 네. 후라이팬. 네, 먹을 걸 좋아하는데 돌판에 볶을 수는 없으니 후라이팬을 가져간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봉화초등학교 류효주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를 읽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이꽃님 작가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절대로 책 또는 영화를 보고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책을 읽고 펑펑 울었고 이 책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마지막 장에서 너무나 슬펐는데요. 이 문장이 그랬어요. 이제야 알겠어. 그 먼 시간을 건너 내 편지가 나에게 도착한 이유를. 내가 뭔가를 잘 해내면 바람이 돼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내가 속상한 날에는 눈물이 돼서 내 얼굴을 어루만져 줄게. 이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2002년 11월 16일 아주 따뜻한 곳에서 엄마가. 마지막에 계속 언니라고 자신을 칭하던 은유가 자신을 스스로 엄마라고 칭하는 것에서 특히 더 슬펐어요. 혹시 읽으실 분들을 위해 결말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동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책이네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읽고 눈물을 흘린 책을 소개해주고 또 추천하는 글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 책 읽으셨어요? 저는 못 읽었어요. 근데 네. 류효주 어린이의 글을 네. 읽으면서 네.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나도 동화 작가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어떤 친구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을 써야겠다. 특히 네. 여기 한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다고 책을 네, 인용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장 한 문장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써야겠다. 네. 왜 반성이 되죠 지금? 반성을 하시고 그러세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저는 네. 이 책을 읽었는데 비슷한 장면에서 울었던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좀 보편적으로 울림을 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봄에 호수공원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읽었으면 펑펑 울 수가 있었을 텐데 공원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몰래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 작품입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펑펑 네. 울었다면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책이 저렇게 눈물을 나게 했을까? 네. 그 제목 표지를 몰래 슬쩍 보고 집에 가서 꼭 사야지. 그러게요. 예.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그럼 네. 다음에 한번 그렇죠. 펑펑 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류효주 어린이가 이렇게 소개해줬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책 궁금해서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바로 검색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좀 샘나고 부럽네요. 그렇죠. 샘나죠. 네. 네, 이렇게 마음에 남은 작품 소개해 주시는 거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다른 어라친들도 혹시 읽다가 감동받은 작품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준 기자의 연주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우리한테 익숙한 가락인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틀 전에 안면도에 있었어요. 네네. 안면도는 2박 3일 눈이 내렸거든요. 솔숲이 동그랗게 둘러져 있는데 밤에 눈이 얼마만큼 쌓였나 잠도 안 자고 1시간에 한 번씩 창밖을 내다봤는데 네. 그 창밖을 내다보는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이 음악이 쫙 깔려 있었으면 네. 훨씬 더 눈에 빠져서 아름답게 바깥을 감상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이 음악을 들으니까 다시 그 밤이 생각나네요. 아, 네. 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한번, 저는 그렇게 멀리 가진 못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연주를 해보면서 마치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네. 밤을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테니 이번에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드릴게요. 오늘의 세모의 주제는 두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두부.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불린 콩을 물과 함께 곱게 갈아 끓인 다음 배보자기에 걸러 콩물을 내립니다. 콩물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가 비지로 콩의 고소한 맛이 남아있어 버리지 않고 찌개로 끓여 먹죠. 맑은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콩물이 몽글몽글 엉깁니다. 간수는 속은 가만히 밑으로 떨어지는 쓴맛이 나는 물로 콩물을 응고시키는 데 쓰이죠.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해진 상태가 순두부입니다. 그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 순두부를 배보자기로 감싸고 누름돌을 올려놓으면 물기가 빠지면서 단단한 두부가 됩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지만 단단해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콩을 두부로 만들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한 컵의 두부 안에는 한 컵의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어린이들이 두부를 많이 먹으면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건강해져 머리도 좋아지고요. 두부는 중국 한나라의 왕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발명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고려 말쯤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기 학자 이색이 지은 시에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우어 주어 늙은 몸에 더없이 좋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때쯤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요. 두부는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성 싸움에서
박호인이라는 장군이 붙잡혀 포로가 되었는데 일본으로 끌려가서 두부를 만들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부는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두부를 만드는 절인 조포사도 있어서 조포사에서 만든 두부로 궁궐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두부지만 예전에는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보는 두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두부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는데 네. 두부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프세요? 배고픈 생각도 들고 네. 콩. 네, 콩이 막 떠오르잖아요. 두부 네. 원료니까 네, 콩이 네. 막 떠오르는데 또 옛날에 또 잊지 못할 콩과 얽힌 슬픈 사연이 하나 떠오르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어서 박태 네.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콩과 얽힌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은 급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다 옛날에 도시락이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도시락 반찬을 쌀 때 네. 두 가지 금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국물 흐르는 걸 안 쌌어요, 절대. 가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책이나 공책에 흘린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냄새 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안 쌌는데 네. 절대 내 도시락에 짜지 말아야 할 반찬이 콩자반이에요. 왜 콩자반은 너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콩자반이었고 네. 콩국수였고. 네. 그래서 그 국수하면 밀가루 국수가 아니라 저희 지방에서는 네. 경북 상주에서는 네. 콩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국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온 식구가 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국수를 만들 때 항상 엄마가 찬밥 있나?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밥이 없으면 밥 한 번 해야 되고 국수 따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콩 들어간 음식을 다 싫어했는데 네. 그 콩자반을 엄마가 네. 한 번은 엄마가 어디 도시락을 못 쌀 형편이었나? 네네. 그래서 누가 싸줬는데 반찬이 콩자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한 번도 하나도 먹지 않고 네.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가 집에 다시 갔다가 아주 혼났던 기억? 뭐 하여튼. 근데 왜 그렇게 콩자반이 싫으셨어요? 아니 근데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콩이라는 그 색깔 까만 콩이 주는 어떤 그 느낌? 네네. 그 참 키우던 동물의 그 무언가 같은. 무언가와 토끼 그거 염소 까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서 너무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막 밥이 막 이렇게 톡톡톡 있으면 또 그게 네. 토끼가 한 것 같고 막 염소가 뭐 심지어는 가끔씩 고라니도 막 만나면 막 그런 비슷한 일 약간 상상력의 저주예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도저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는데 지금 두부를 얼마나 잘 먹는지. 지금은 콩자반 드세요? 콩자반은 그렇게 좀 아직도 안 많이 드시는구나. 안 좋아하고 네. 두부만 네. 그다음 콩국수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 콩자반 때문에 콩이 들어간 모든 걸 안 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네.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콩자반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콩자반을 이렇게 오래 잘 하면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엄청 딱딱한 콩자반을 한번 먹어서 이빨을 이제 다칠 뻔한 그 트라우마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콩자반을 싫어하다가 요즘에는 또 콩자반이 아니면은 콩자반이 되게 좋은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오늘 생각을 세모이 하게 되네요. 들으니까 네. 두부 그냥 늘 먹었지만 네. 또 두부가 언제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했을까? 맞아요. 또 누가 두부를 즐겼을까? 이 네. 두부의 역사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게 참 좋은 코너네요. 그쵸? 네,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홍보하는 것 같지만 좋은 코너고요. 그쵸. 저는 여기서 조포사라는 절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두부를 아니, 만드는 절이. 그리고 박재란 선생님은 진행을 늘 하시잖아요. 저도 네. 늘 듣고 있지만 네. 어느 날 못 들었을 때 이 세모이 때문에 네. 와서 듣지 않을까. 심지어는 안 들었을 때 네. 옆에서 있던 엄마가 들어라. 오늘 세모이는 어떤 정보가 나왔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만큼 유익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재밌는 세모이였어요. 오늘 두부 드실 때 세모이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들어볼게요. 스케이트보드에 걸음마를 떼다 라는 제목인데요. 와, 제목부터 흥미진진해요. 인천 연성초등학교 김채은 기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에 걸음마를 처음으로 뗀 여학생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 때 친구가 스케이트보드의 양쪽 끝을 밟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나도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가르쳐 줄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친구는 한쪽 끝을 밟고 다른 쪽 끝을 이렇게 밟고 원래 밟고 있던 다리에 힘을 풀고 위쪽에 있는 다리에 힘을 줘서 내려가면 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서워서 친구에게 잡아달라고 하고 친구가 설명해 준 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제 한쪽씩 발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가면 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앞으로 걸어가졌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연습해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꼭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친구야, 너무 고마워. 정말 신났겠어요. 아, 참. 선생님 스케이트보드 탈 줄 아세요? 못하는 거 알면서 지금 그렇죠. 하셨잖아요. 알면서 제가 봤어요. 저는 이 친구의 글을 들으면서 이 친구의 성격을 막 떠올려 봤어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고 자상하면서도 네. 자기가 아는 걸 막 내세우지 않고 네. 그 친구, 다시 말하면 스케이트를 배우는 주인공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런 친구가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선생님이랑 저랑 스케이트보드를 못하는 건 그냥 이런 친구를 아직 못 만나서다. 우리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저도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 보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친구를 못 만나서 그쵸. 못했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또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가르쳐 준 대로 잘 되면 가르쳐 준 쪽도 배운 쪽도 되게 신나는데 아마 친절하게 알려준 친구 덕분에 친구도 신나게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시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태인초등학교 김도영 어린이의 시입니다. 가족은 친구 같다. 김도영. 가족은 또 하나의 친구. 가족은 수다 떠는 친구. 가족은 나 말고도 소중한 것. 가족은 또 하나의 소중한 친구 같다. 가족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였는데요. 네. 혜선쌤은 동시도 쓰시니까 이 동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동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 짤막하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제가 지금 12년째 어린이 신문에 네. 어린이들이 보내온 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12년째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적게는 100편, 많게는 300편 전국에서 보내와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 동시를 읽으면서 네. 제가 하나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궁금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3 동시를 쓸 때 네. 가장 많이 쓰는 소재는 뭘까? 재란쌤, 뭔 것 같아요? 먹을 거? 먹는 걸 가지고 많이 쓴다. 네. 땡. 네. 3위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3위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네. 친구. 친구는 한 5위쯤? 그러면 엄마. 엄마 몇 정답. 번인가요? 1등이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네. 그 수많은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그렇구나. 쓰는 네, 네. 소재예요. 네. 두 번째는 엄마, 아빠? 아빠는 조금 밀려났고요. 네네. 동생? 그래요. 많이 잘 맞추시네요. 2위가 동생이에요. 내 동생. 자, 이제 마지막 3위는 학용품 세트 중에 하나예요. 지우개? 너무 잘하신다. 아니 어떻게 지우개일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맞췄는지 저도 정말 참 놀랍네요. 신기한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우리 엄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내 내 동생. 동생. 그 다음이 연필도 아니고 공책도 아니고 지우개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아이들은 그 지우개가 그 연필이 잘못 쓴 글씨를 지워주는 그 고마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가 봐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꼭 나도 지우개처럼 부지런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정말 감동입니다. 네. 아빠, 가족, 네. 동생, 네. 선생님, 친구,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늘 함께 지내는 가족과 네. 친구, 선생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글쓰기에 참 좋은 소재지 네. 않는가. 왜냐하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도 우리 김도영 어린이가 쓴 시도 이 시를 읽으면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뭐 동생이든 누나든 이 시를 딱 들었을 때 도영이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아니 뭐 몇 줄의 글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가 그대로 전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썼다 못 썼다의 마음이 아니라 네. 도영이가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구나.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시를 읽은 또 다른 독자들은 나도 내 마음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 참 네. 따뜻해지네요. 네, 마음이 네. 참 따뜻해지는 시였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동시집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중에 한 권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선생님 준비하신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 제목, 동시집 제목은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네네. 네, 여기에 담긴 시의 분위기는 도시 생활을 하는 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네.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의 변두리, 주변, 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자연이나 네. 생태 네.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접근한 시예요. 네.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시들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시집에서 시 몇 편 낭독 부탁드릴 텐데요. 네, 네. 어떤 것부터 읽어주실 건가요? 재밌는 시를 먼저 읽을까요? 슬픈 시를 먼저 읽을까요? 그래도 슬픈 걸 먼저 듣고 재밌어져야 될 것 같은. 네, 그럼 이 시집의 표제작인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네. 슬픈데 다 읽고 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네. 자,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백수 삼촌을 위한 기도. 구들장 귀신이 붙었다고 잔소리하면서도 밤마다 기도하는 할머니. 저놈 아가 내 자식이라가 아니라 심성이 곱고 법 없이도 살 놈입니다. 어디든 가기만 하면 해 안 끼치고 단디 할 깁니다. 그러니까네 잘 좀 봐주이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삼촌이 아직 구들장 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할머니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거다. 너무 슬픈데 또 웃기네요. 네,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할머니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시 쓰시게 되셨는지 설명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 시에 나오는 등장인물, 네. 할머니와 삼촌이 있다면, 네네. 이 할머니와 삼촌을 끊임없이 보고 네. 있는 화자가 있어요. 이 화자는 할머니와 삼촌이 맨날 토독토독 싸우고 계시니까, 네. 왜 싸울까? 가만히 보면 취직 못한 삼촌은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아이고. 또 삼촌은 또 삼촌 나름대로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맨날 이 화자가 바라볼 때마다 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하죠. 거예요. 네. 너무 간절하게. 네. 기도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촌은 여전히 취직을 못하고 있어. 어떡해. 그래서 이 화자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왜? 삼촌은 왜 취직을 못할까? 할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그러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유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드디어 이유를 찾은 거죠. 그렇죠. 바로 할머니의 사투리. 네. 그 심한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네네. 하나님이 할머니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할머니의 저 간절한 기도를 못 들어주고 계시는 게 틀림없다. 네네. 이 마음인 거예요, 아이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바로 아이가 답을 찾아낸 거죠. 아까 제가 네. 들으면서 네. 저도 막 속으로 웃었는데 네. 한 번만 그 사투리 부분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놈아가 내 자식이라가 아니라 심성이 곱고 버버시도 살 놈입니다. 어디든 가기만 하면 해 안 끼치고 단디 할 깁니다. 그러하니까네 잘 좀 봐주이소.
네. 못 알아들을만 하죠? 네, 하느님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네요. 저는 알아들었는데, 네.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저렇게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래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였네요. 네. 한 편 더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박채란 선생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네. 요즘 도와드릴게요. 삼행시 있잖아요. 네. 왜 운을 띄워주세요.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가 시를 낭송하기 전에 운을 띄워주시면 네, 되는 제가 거죠? 열심히 한번 잘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공부 타령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공부해라. 부탁이다. 공휴일엔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한다. 공룡 엉덩이 되더라도 부동 자세 꼼짝 마라. 공짜 영화 보여준다고 부추기는 친구는 믿지 마라. 공연히 휩쓸리다간 부슬부슬 성적 떨어진다. 공원에서 어슬렁거릴 시간에 부족한 부분 찾아봐라. 공책이 모자라니 참고서가 필요하니 부담 없이 말해라. 황소라고 못 잡을까? 공 굴리듯 머리 굴려 부득부득 이악 물며 풀고 또 풀어라. 공경받으며 살고 싶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싶지? 공연은 나! 부드럽게 말할 때 공부 좀 해라. 공현우 힘들겠네요. 그쵸. 네. 힘든 공연우를 위해서 쓴 위로의 시라고나 할까?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되셨어요? 이 시를 제가 쓰게 된 건 한 아이를 만났는데 네. 아이들은 왜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주절주절 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씨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공씨 좀 독특한 성이긴 하다 라고 했는데 늘 이 공씨가 붙으면서 네. 별명도 공부 뭐 아이고. 공자로 들어가니까 막 네. 공부와 관련된 걸 막 아이고. 한대요. 그래서 네. 자기는 이 성을 바꿀 수가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데 힌트를 얻어서 네네. 그렇구나. 성이 공씨여서 싫은 건 공부 때문이라고? 그래, 그 공부라는 게 그렇지 하면서 이 시를 써서 아이한테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시 속에 이름이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위로가 되었다면 참 다행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네. 재밌어요.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네. 이제 작가와의 만남 같은 곳에 가면 네. 친구들이 편지 같은 걸 써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이름을 쓰고 이 이름을 꼭 작품에 넣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선생님은 소원을 이루어주신 네.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현우가 이 시로 위로를 받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어린이의 동시도 한 편 들어볼게요. 순창 시산초등학교 박범현 어린이의 시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박범현. 오늘도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볼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잔소리를 들었다. 아들, 얼른 씻어. 엄마, 보일러 켜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엄마가 5분 전에 틀어놨어. 얼른 씻어. 네. 5분 후. 엄마, 다 씻었어요. 야, 거품이 남아있잖아. 다 씻어. 알겠어요. 옷 다 갈아입었다. 아들, 드라이기 말렸어? 아니요. 얼른 드라이기 말려. 애가 왜 이렇게 푸시래? 엄마, 다 했어요. 오, 네가 웬일이냐? 잘했는데 맞다. 너 로션 발라. 네, 찹찹찹. 다 했어요. 그럼 양치하고 자. 우르릉 쾅쾅. 내 기분이 무너진 것 같다. 핸드폰 손도 못 댔는데 혼나기 전에 자야겠다. 엄마의 잔소리는 랩 같다. 오, 정말. 너무 재미있는 시죠? 네, 제가 말했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 가장 많이 쓰는 소재, 네. 우리 엄마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등장했네요. 그 수많은 우리 엄마를 읽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고 생생하고 재미있는 시는 오늘 여기에서 만났네요. 네. 정말.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엄마 잔소리는 랩 같다로 끝나는 시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랩 같다라는 말이 네. 이 앞부분의 모든 시들이 엄마가 노래처럼 정말 네. 중얼거리는 랩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그래서 저도 마지막 네.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앞에를 좀 더 랩같이 읽었어야 했는데 너무 그냥 말같이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시고 또 이런 시를 들으면 반성하게 되죠. 어른으로서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잔소리를 좀 삼가야 되겠다. 이런 시 들으면 재미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이유가 네. 솔직하기 때문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이들은 정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럼으로써 시 한 편 썼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딱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네. 읽는 우리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반성도 하고 네. 또 나름대로 감동도 받고 네. 또 한편은 이렇게 어린이처럼 솔직해지고 싶다. 이런 그렇죠. 마음도 갖게 되죠. 네. 네. 너무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연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신기초등학교 이정후 어린이의 연주입니다. 캐논. 너무 잘 들었어요. 이렇게 치고 있는 손가락이 제 눈앞에서 보이는 보이죠? 것 같은 그런 네. 곡이었어요. 씩씩하기도 하고 뭔가 흥겹기도 한 그런 캐논 연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제 시를 낭송하고 네. 또 친구들이 보내온 글을 듣고 네. 시를 보고 하는 그 시간에서 제가 뭔가 공부를 좀 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듣거나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린이 친구들의 글을 읽고 시를 읽고 네. 시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부분 또 특히 나의 독자들인 이런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을 좀 자세히 알았다고나 할까? 네,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네. 네. 박혜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었겠지만 또 반대로 그렇죠. 예, 어린이 친구들의 시와 이야기가 혜 선생님에게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쁘네요. 마지막으로 어라친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남의 글을 듣는 것, 남의 글을 읽는 것 참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인데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서 내 글을 남에게 들려주는 용기, 그 다음에 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읽히는 용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써야죠. 많이 써서. 네.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생각. 누가 진행자인지. 네. 네. 그런 느낌 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글을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글 많이 쓰셔서 어린이 라디오에 또 보내주시라는 얘기까지 혜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화작가 박혜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이랑 문이랑 뭐냐 형을 엄청 좋아하는 동생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세 글자? 형의 편? 아니 형광펜이야. 형광펜? 형의 펜이라고. 그것도 광펜. 그래서 형을 엄청 좋아하는 동생을 세 글자로 하면 형광펜이야. 이상하다. 어디 갔지? 못 찾는데. 퀴즈가 생각나서 종이랑 연필 찾고 있었는데 분명 여기 어디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잘 찾아봐. 아이 참, 맨날 굴러다니는 게 종이랑 연필인데 내가 꼭 쓰려면 없다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뭐? 갑자기 웬 개똥이야? 종이랑 연필 찾고 있었다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은 속담이야. 흔한 물건도 막상 찾으려면 없다는 뜻이지. 어휴, 지금 속담이 문제야? 여기 있다.
그러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등잔 밑? 등잔이 뭔데? 등불은 알지? 등불을 밝히려고 기름을 담아두는 그릇이야. 그런데 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야? 등불은 밝잖아. 그런데 정작 등잔 바로 밑은 어둡거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본다는 뜻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데 종이와 연필은 찾았는데 뭘 쓰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아, 미안해. 속담 얘기하다 잊어버렸구나. 괜찮아. 내일 또 생각날 거야. 그래도 오늘 속담 2개 배웠잖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 오늘도 고미무늬까지 즐겁게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금요일 오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제 곧 주말이 기다리고 있네요. 한 주의 피로를 다 풀어버릴 만큼 신나는 주말이 되기를 바래요. 잘 쉬고 또 건강하게 월요일 시작하고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여러분에게로 올게요.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